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진짜 강하죠. 예. 이제 뜨겁진 않아요. 이제 뜨거운 건 끝났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좀 식어가긴 하는데 이게 확 식는 게 아니라 적절히 잘 식고 있고 또 조정 하루 이틀 받았더니 또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은 또 사상 최고가 갔죠. 미국도 연초 대비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해드리고 사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기사나 보고서 다 이렇게 종합해 본 결과 왜 이렇게 원전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부담되거든요, 원전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막 시총 40조 넘으니까 싼 건 아니고, 근데 계속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는 게 맞고요. 그 안에서 좀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미국 시황하고 미국 최대 규모 원전 기업이 이제 IPO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홀텍 있죠. 현대건설과 같이 하는. 거의 배런스라는 이제 미국의 잡지에서 보도가 됐고, TVA 여기도 이제 원전 미국 최대 운영 기업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원전 얘기가 나오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AI 데이터 센터 확충 위한 뭐 액션 플랜 계획 중에 있다. 그다음 이번에 이제 기재부 장관의 이제 그 후보로 임명된 분이 AI 대전을 해야 된다. 세계 1등 무조건.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을 못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AI에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저렇게 밀고 나가면 기업들 따라가야죠.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나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막 급등했잖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오늘 이제 주요 보고서들 말씀드리면 뭐 죄다 원전 얘기입니다. 미국은 왜 원전을 말하는가. 세아베스틸 지주 역시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유업체.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그 수도권 가계부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6억 이상은 안 돼요. 6억 이상 대출 받지 말라는 얘기죠. 6억 이상은 대출 안 해준다. 이제 요게 핵심이고. 이거 뭐냐면 기존에 이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야 이렇게 뭐 보유를 해서 이제 올라가면 또 뭐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이제 팔 때 팔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가계부채를 막아버리면 아파트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그죠? 자기 자본을 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매수를 막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규제안이 나왔고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 관세 충격을 건디는 투자 아이디어 찾기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세아홀딩스, SK이노베이션, 심텍, SK, 원익 IPS, 삼성전기, LS 일렉트릭, 전자공신, S&T에너지, 한국조선해양까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역사를 썼고요. S&P 500이 지금 사상 최고가.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러워요. 한국은 이렇게 올라도 지난 20년 동안 뭐 한 거죠? 지난 4년 전 고점도 아직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이거 오른 거 가지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한국 증시가 초라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미국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대단한 국가고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좋았고 금리는 좀 올랐고요. 달러도 조금 올랐고 환율도 좀 반등했고 유가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 그 증시인데 S&P 500이 이렇게 폭락했다 4월에 그때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그 캐나다와 협상 종료한다 그래서 좀 빠졌거든요. 장중에. 그렇지만 결국에 저가 매수 들어와서 강세로 마감이 됐고 그 캐나다와의 무역에 관한 모든 논의 종료한다. 근데 실제 이거 한번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게 저런 관세 뭔가 안 좋은 게 나와도요.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 그러려니 뭐
그런다고 관세 올릴 것도 아니고 그 시장이 약간 그렇게 느껴요. 트럼프 이제 입김이 좀 약해졌어요. 네.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옛날처럼 뭐 관세 막 100% 때릴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안 되죠, 잘. 근데 어쨌든 관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더 늘리지 않겠냐, 이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그러다 뒤통수 한 번씩 때리는 게 트럼프 특기니까 방심하다 다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시장은 그렇게 뭐 관세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와중에 AI 중심의 회사들은 막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아마존, 그러니까 미국은 관세는 여전히 부담은 되는데 AI가 계속 이끌어요. 이들이 시총이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거죠. 네,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근데 이제 이런 경고도 있어요. 25년 하반기 항해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주가를 좀 미루자. 왜냐하면 시장 상승으로, 그러니까 비싼 건 맞아요. 미국이 굉장히 비싸죠. PER이 막 21배. 우리보다 2배 이상 비싸니까 그건 맞는데, 그래서 막 좀 경고 사인도 나오거든요. 또 너무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시장은 AI 성장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이제 물가가 좀 올랐거든요. 옛날 같으면 저거 조금만 올라도 시장이 놀래가지고 막 빠지거든요. 그냥 반응도 없어요. 그래, 올랐구나. 제가 미국 증시 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매크로가 관심이 없었나. 매크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 투자자들도. 연준도 별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22년, 23년 기억하죠. 그때 뭐 미국이 FOMC 한다 그러면 막 밤새서 보고, 물가 어떻게 나오나 막 밤 9시 반에 발표되니까 그거 가슴 졸이면서 보고. 근데 뭐 이제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물론 중요한 지표는 맞는데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때보다 훨씬 떨어져 버렸어요.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만든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물가는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결코 좋은 건 아니고, PCE 물가도 예상은 2.6인데 2.7로 올랐고요. 예, 그런데도 금리가 안 올랐던 배경은 개인 소득이 감소, 이게 핵심이에요. 아, 미국 경기가 안 좋구나. 개인 소득 감소, 소비도 감소. 실질 실질 이게 뭐죠? 예, 실질 물가죠. 물가를 고려한 이제 실질 지출이죠, 지출. 예. 실질 지출은 마이너스 0.3% 감소.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과 소비의 이제 감소는 미국 경기에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걸 좀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소비네요, 소비.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쓴 것 같습니다. 실질 소비는 마이너스 0,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입니다. 그거 이제 마이너스 0.3%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과 소비의 감소는 미국 경기에 꺾이고 있다는 거 이제 보여주니까, 물가 반등에도 이제 금리 상승은 제한돼 버린 거예요. 이제 금리가 보통 같으면 저러면 올랐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올랐지만 올해 성과는 별로 안 좋아요. 올해는 한국이 그냥 1등입니다. 올해 연초 대비 이렇게 올랐고요. 한국 여기 있고 미국은 꼴찌입니다. 그래도 미국도 올라가죠. 근데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올랐는데 또 올라요. 대단한 거예요. 예, 놀라운 성과고, 다만 이제 작년에 최악으로 부진했던 한국이 너무 못했는데 올해 이제 급등한 거죠. 그래서 그치만 이제 올해는 좀 미국보다는 좀 분산 투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뭐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상반기에. 네. 미국을 사랑했던 글로벌 투자들은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라는 건 아니지만 좀 분산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국만 100% 할 필요 있나요? 골고루 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미국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막 미국 하지 마라. 한국만 해라.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비중면에서 한국을, 이제 작년까지는 되게 한국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중면에서는 확실히 올해는 한국을 늘리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미국을 그냥 다 줄이고 한국만 합시다, 이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죠. 고르게. 다만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만 올해는 확실히 한국 비중을 과거보다는 이제 좀 늘릴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지출 증가.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좋은 이유,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 이런 거죠. JP모건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기업 최고 정보 책임자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대부분이 AI 지출이 앞으로 폭발할 거다. 당연히 반도체 호재고요. IT 예산 중에 AI 관련 컴퓨팅 기획이 저게 반도체죠. 저게 급격히 증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요 수혜 기업은 AMD, 브로드컴, 마벨테크, 마이크론, ARM, 엔비디아, 아스트라랩스 뭐 이런 기업들이 꼽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 나온 날 한번 폭등했다가 연 4일째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본진이 안 좋아요.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고 중국에서 샤오미가 또 놀라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아마존은 좋은 분위기로 갔고요. 알파벳도 이게 알파벳이 올랐던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오픈 AI가 그 챗 GPT 하는데 그거 추론 있죠. 추론용 반도체로 그 구글의 TPU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 임대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아니고 엔비디아 것도 쓰는데 일부를 구글 걸 채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시장 걸 한번 써보자. 요거는 알파벳한테 되게 좋은 거고 브로드컴한테 좋은 거고요. 맞춤형 시장. 이건 삼성한테도 긍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독주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뭔가 균열은 나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일단 알파벳의 저 맞춤형 반도체 TPU를 오픈 AI가 쓰겠다는 건 상당히 이제 놀라운 그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는 15%나 폭등했는데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중국 비중 줄이겠대요. 중국산 비중이 16%거든요. 이거 이제 10% 이하로 낮춰서 공급망 리스크 해소하고 이제 하반기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는요 너무 좋아도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도 최고면 빠지잖아요. 반대로 최악이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이제 최악 찍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폭락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이 이제 끝났다.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이렇게 끝났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더 뭐 모멘텀이 없죠. 방산주니까. 그래서 폭락했고 사실 그리고 팔란티어가 뭐 이것 때문에 꼭 빠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 빌미가 된 거예요. 빌미가 된 거고 PER이 막 400배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막 300배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좀 쉬어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보잉도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악은 지났고 그동안 각종 사고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인도에서도. 근데 어쨌든 이제 저평가돼 있다. 여러 리스크들은 다 반영됐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한 이제 금융사에서 투자 의견을 이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월 30일 내용 원전 얘기가 많은데 밸런스라는 곳에서 이제 홀텍의 CEO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시건주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인데 이거 한번 제가 현대건설 한번 이제 저기 누구죠? 장문준 연구원님 KB증권에 그분이 이제 한참 막 현대건설 원전주다 이렇게 정확히 맞추셨는데 그때 이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이 팰리세이즈가 뭔가 한번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 원전입니다. 이게 제가동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현대건설의 합작 이제 같은 파트너사인 홀텍이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LNG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미국의 한 회사. 제 이름이 정확히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LNG 이제 프로젝트 하는 미국의 한 회사가 IPO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LNG 밸류체인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이 그 산업의 어떤 큰 기업이 IPO 하면은 물론 이제 증시에는 좀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산업 자체가 그만큼 좋구나 라는 걸 의미하죠. 물론 뭐 원전주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더 간다 이건 아니지만요. 원전이 진짜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구나.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핵심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이 이제 IPO를 계획하고 있고 곧 상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이 홀텍은 되게 우량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원전주가 돈을 아직은 많이 못 벌거든요. 이게 원전 짓는데 막 10년 걸리니까. 근데 원전 해체나 핵 폐기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간 5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면 100억 달러면 시총 14조죠. 14조를 상회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 재가동 프로젝트도 있고, 현대건설과 협력해가지고 소형 모듈 올해 하반기에 하죠.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대건설. 그래서 현대건설이 많이 올랐던 거죠. 파트너사로. 그리고 이 IPO 자금은 주로 SMR 건설 확대에 사용되고, CEO는 향후 10년에서 10년 내 10개에서 20개 정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되게 다급한 게 SMR에서 뒤쳐졌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벌써 상용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그들은 벌써 앞서가는데 미국은 조바심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잘할 수 있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랑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홀텍도 돈 필요하니까 이제 IPO 하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투원투게도 한번 설명드렸죠. 금요일 날 제가 투원투게도 이제 맨 첫 이제 방송 첫 페이지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한번 알려드렸고, 거기에 아침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요거 이제 한 거고, 요거는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TVA라고 완전 르네상스로 AI 시대에 에너지 패권 확보하자. TVA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공황 시기에 설립된 미국 최대 원전 운영업체예요. 근데 미국 지금 전력 수요가 5년 내 5배 급증 할 것 같고, 부족해요. 신재생이나 뭐 이런 걸로는. LNG만으로도. 그리고 중국은 앞서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죠. 그래서 빨리 규제 완화해서 원전 이제 신속하게 지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요 TVA는 연방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리하는 거고요. SMR 건설 허가 받은 최초 기관이에요. 건설 허가를 받았고, 2050년까지 미국 원전 설비 4배로 증가시키려면 이 기업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아까 뭐 홀텍도 그렇고 이렇게 다급하냐면, 세계 핵연료 시장의 40%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요. 중국은 150개 신규 원자력에 SMR 벌써 앞서가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규제 개혁.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18개월 승인 기한 단축, 자금 조달, 대출도 해주고, 민간과 같이 하고, 새로운 이사회도 구성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원전에 그냥 완전 진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I 관련돼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확충 위해서 전력 토지 지원책 준비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 챗GPT 그려달라고 한 거고요. 여기 누군지 아세요? 그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맨하튼 프로젝트 아시죠? 핵무기.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 미국이 뭐 원자력 그 핵폭탄 사용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인류의 엄청난 좀 뭐 사실 원자폭탄 같은 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이제 최강대국이 됐고, 근데 AI 프로젝트를 지시한 건 미국이 이대로 가면 AI 밀린다고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 액션 플랜 지시하고 23일 날 발표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AI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미국을 좀 비중을 일부 줄이거나 이런 건 좋은데, 미국만 이게 100% 갖고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비중을 유지해야 되지만, 미국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선정한다면 이런 게 다 답지를 알려주잖아요. 미국 정부가. 어디가 중요해? 원전. 또 어디죠? 데이터 센터. 여기 보면 밸류체인 보시면, 저도 이제 자료 모아가지고 잡아본 거거든요. 핵, 사이버 보안, IGV. 요거는 미국의 ETF.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 코닝, 클라우드 플레이어 F5. 요거는 뭐죠? 미국 기업들, 데이터 센터, AI.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NLR, 글로벌 원전, 글로벌 전력기기. 요런 이제 ETF.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투원투게더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AI 역량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 패키지를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AI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액션 플랜.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용이하게 지원해주겠다. 인허가 간소화하고. 이게 지금 완전 경쟁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진짜 AI 경쟁입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고 우리는 울산 프로젝트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도 날리고 한국도 본격적으로 늦기 전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AI 대전환으로 세계 1등 무조건 해내야. 제가 이분 책 좀 사려고 알아봤는데 없어요. 재고가 없어가지고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하겠다. 주주는 국민이고 공무원은 핵심 사원이고요. 이게 핵심만 뽑아본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돈 많이 벌어와라. 그럼 국민이 복지 혜택 더 받게 되고 재정은 성과가 더 중요하다. 그 물리 AI 로봇 요거를 우리나라가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은 서비스업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지만 제조업 포기 안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없었으면 중국이 다 독식하겠죠. 그래서 중국 대체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국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국가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이제 산업에서 한국이 진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물리 AI 로봇 자율주행 중국 빼고 한국의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뒤처진 건 맞죠. LMM.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는 뒤처진 게 맞잖아요. 근데 한국은 여기에 뒤처진 건 맞다. 그걸 인정하자.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물리 AI, 로봇이나 이런 데 적용하는 건 한국이 유리하다.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 따라갔잖아요. 추격해서. 반도체도 따라가고 LCD TV도 따라가고 옛날에 LCD 뭐 자동차. 그래서 지금 위태롭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1등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 HBM. 하이닉스가 1등하고 치고 나가니까 시가총액 200조 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1등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바이오가 CMO 잘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옛날처럼 추격 경제 방식이 아니라 세계 1등으로 가야 된다. 국민 모두가 AI로 가야 된다. 예. 마치 트럼프의 발언과 똑같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경제신문하고 이제 인터뷰한 기사인데 그 내용 이제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투원투게더 다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요거예요. AI 대전환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AI 경제로 나아가야 된다. 피지컬 AI의 가치, 모든 경제 AI를 적용하는 분야는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재부 장관 지금 후보자가 저런 얘기를 했고 이분이 썼던 책이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려고요. 레볼루션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없더라고요. 아까 서점에 봤더니 재고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 이런 데서 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가 강한 이유, 쉽게 꺾이지 않을 이유,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업들이 정보 주도화해서 이제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그러니까 AI는 정말 이제 너무나 중요해졌다. 예. 한국은 AI로 성장 드라이브로 이제 거는 걸 핵심 과제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을 거기 앉힌 이유도 명확한 거예요. 공무원을 앉힌 게 아니라.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 정책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일단 원전 얘기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왜 원전을 말하나, 이거 좀 설명드리면, 이게 원전을 너무 저는 사실 이제 너무 올라서 좀 조심은 하자는 생각이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됐잖아요. 일부 기업들. 속도 좀 필요해요. 근데 끝났다고 보면 안 되겠죠. 예. 여전히 원전은 뭐 끝나지는 않았고, 다만 속도 조절.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원전에 진심이냐. 예. 핵심은 에너지 패권입니다. 이게 안보예요, 안보. 원전 원래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인데 뺏겼어요. 중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중국은 해외 진출이 좀 어렵거든요. 선진국에. 근데 이들은 어쨌든 자체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SMR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데 벌써 상용화 했대요. 그래서 특히 중국은 28개 대형 원전 벌써 건설 중에 있고, SMR도 4세대 SMR을 장 23년에 이미 가동을 하고 있대요. 미국은 사실상 1978년 이후로 원전 신규 착공 2기, 그것도 엄청 늦어졌어요. 그리고 SMR은 이제 2030년 돼야 상용화 됩니다. 지금 이제 건설호가 떨어지면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뒤쳐졌죠. 그래서 미국은 원전을 이제는 완전히 전략, AI나 이런 국가의 패권 경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그냥 점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원전은 동맹 국가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한국이 파트너 돼.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 스토리랑 되게 비슷하죠. 군함 스토리랑.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조선은 돈을 잘 벌면서 가는 거고, 원전은 아직 이게 실적까지 연결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좀 단점이죠. 그 변동성이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착공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동맹국 대 미국 기술 확산, 이런 거 연결하려는 국가의 전략이다. 미국은 원전이 신규 연결될 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SMR도 이제 착공 이제 들어가고요. 대부분 프로젝트가 지금 부지 확보, 이런 건설 허가 신청도 지금 한 상태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늦었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원전 엄청나죠. 그 다음에 벌써 착공 들어간 거, 가동도 해요, 벌써. 4세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건설했고, 3.5세대 가고요. 확실히 늦어졌죠.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 이제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우주전쟁,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세아베스텔 지주가 요즘에, 세아베스텔 지주하면 참 항상 뭔가 이게 저도 그랬죠. 저거 진짜 그러니까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준대. 배당 5% 주죠. 안정적인데, 근데 오팡이 안 좋다는 이유로 주가가 완전히 너무 안 좋았죠. 예, 스페이스X 모멘텀도 있고 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전주가 돼가지고 현대건설 같아요, 요즘에.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예, 요새 갑자기 여기 세아홀딩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원전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처럼 그냥 가버립니다. 여기 스토리가 붙으니까 되게 무서운데, 세아베스텔 지주는 무슨 원전주냐? 원전주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CASK 사업 성장 기대. 요게 이제 그 해결료를 사용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거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수조에서 꺼내가지고. 그거 하려면 특수용기가 있어요.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시장 엄청 이제 커지겠죠. 그 지난주에 DLNC가 왜 올랐는지 알았어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원전 아니면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노르웨이 SMR 협력사하고 그 업체를 만드나 봐요. SMR 업체. 그러니까 DLNC도 여기에 이제 발을 내딛는 거죠. 미국의 엑스에너지 지분도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 이제 붙으면 건설사 주가가 급등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의 CASK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시장은 3.2에서 4.8조 정도 되는데, 세아베스텔 지주랑 두산에너빌리티랑 태웅이 수주 이력을 이제 공급 가능 업체. 그래서 태웅도 요즘에 강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사선 물질들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이게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5년에서 10년 동안 그 격리를 시켜야 돼요. 특수 금속용이. 요게 CASK예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지주가 요걸 하는 거거든요. 이 용기. 이 단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용도 해요. 그래서 건식 저장 방식이고 물리적 충격에도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한 특별법도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한빛, 한울, 고리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이 세 개의 원전이 저장 능력이 이제 2030년에서 32년이 포화 상태니까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세 개 원전의 사용료 핵연료 발생량이 5만 2천 다발인데 CASK 한 기당 32다발이니까 1625개의 CASK가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1625개를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시장 규모가 3.2에서 4.8조 정도 나온다. 근데 완제품을 수주한 이력은 세아베스텔 지주랑 두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시총이 크니까 이게 미친 영향은 아주 크진 않겠지만 세아베스텔 지주는 크죠. 시총도 훨씬 작고.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관련된 수혜는 세아베스텔 지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해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시장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게 옛날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건데 요게 제가 AI한테 그려달라고 했었거든요. 요렇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CASK1 요게 원자력 발전 폐기물 건식 저장소인데 요렇게 이제 하나씩 여기다 놓는 거예요. 요런데 굉장히 안전해야 되겠죠.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원전 얘기 좀 해드렸고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SOS를 요청한다. 하나증권의 윤재성, 김영중. 그래서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 94.7%로 연중 지금 최대치고 그럼에도 재고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정제설비를 계속 돌리는데 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에 수출을 좀 하거든요. 예, 석유 제품을.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수출을 해요.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수출의 6위였어요. 미국이. 이번에 3위로 올라왔대요. 왜냐하면 항공유가 부족한가 봐요. 근데 중국은 수출 쿼터제는 이제 생산량 이상으로 수출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정유사 가동률이 90% 전후 수준이고 이노베이션 주가가 최근에 강한 것도 그 이유고 SOL도 좋고요. GS는 무엇보다 지주사면서 배당도 많이 줘요. 굉장한 가치 주죠. 그래서 세 개 다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건설업종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수도권 이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죠. 고강도고요. 2주택 이상 이제 보유자는 한마디로 주택을 추가 매입 목적으로는 LTV를 0% 이렇게 지금 해버리니까 아예 2주택 이상은 하지 말란 얘기죠. 추가 매입. 1주택자는 기존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대출 가능해요. 비규제는 LTV 70%. 그러니까 10억짜리면 7억까지 해주는 거고 규제 지역은 이제 50%, 5억까지. 근데 어쨌든 6억 이상은 안 돼요, 이제. 대출 한도를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입니다.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 막아버리는 거죠. 신용 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매수를. 예. 아파트 살 때 자기 돈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다 빚내서 사지. 레버지를 끼고 하는데 갭 투자도 못하게 하고. 서울 아파트 강세장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랑 사실 공급 절벽 내년에 지방 아파트까지 심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단 서울 아파트는 강하고 지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다가 정부가 돈 푼다고 하니까 막 그냥 아파트가 불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깨는 방법은 공급 늘려야 돼요. 공급을 그냥 팍 늘려버리면 되는데 예,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겠고 건설국토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저기 분당 지었잖아요. 분당 쪽 공급 늘려서 그때 실제 아파트값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격적인 뭔가 공급이 있어야 시장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대로 가면 뭐 공급은 계속 부족하니까
일단은 지금 규제로 좀 막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증권의 김승준 연구원님도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제한은 이제 모든 아파트는 아니고 초고가 아파트 살 수 있는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이러면. 그래서 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제 돌린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살려고 했던 분들이 야, 이거 못 사니까 뭔가 투자는 해야 되겠고, 아파트는 무조건 성공하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그 돈하고 또 그 돈하고 다르니까 올진 모르지만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존에 10억 이상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젠 6억으로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6억까지의 주택을 LTV 70% 제한으로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서울 주변부 지역 집값은 건설사 실착공가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은 뭐 둔화될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건 맞아요. 중장기 방향성은 변함은 없는데 어쨌든 정부가 막았다. 일단 엄청나게 센 칼을 꽂아버렸어요.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아홀딩스는 이제 오늘 아주 긴 보고서인데 저번 주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신화에서 보고서 한번 썼죠. 히토리 관련해서.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아예 완전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세아베스텔 지주는 아주 많이 분석을 해봐가지고 세아베스텔 지주사예요. 요 위에. 그래서 세아홀딩스가 있고 세아베스텔 지주, 그 밑에 세아특수광, 세아 MNS 이런 걸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아베스텔 지주인데, 요거 아까 이제 세아베스텔 지주는 CASK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하는 거. 그래서 세계 원전 평균 가동 연수가 32년이니까 설계 수명을 지금 넘어가지고 계속 운전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기존 연료가 이제 수명이 닿으면 이거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또 따로 해줘야 돼요. 그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수명이 늘면 늘수록 이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근데 군산공정의 공장에 이 라인을 좀 갖고 있고요.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세아홀딩스입니다. 세아홀딩스의 세아베스틸 지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오라노 티엔과 공동으로 캐스크를 제작해서 21년 북미 원전에 완제품 캐스크를 공급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한국 수력원자력과 이제 이런 계약을 맺었고 올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CASK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공개 프로젝트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철강은 막 업황이 등락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원전 말고도 세아홀딩스, 그러니까 세아베스틸 지주는 미국 텍사스주의 합금 생산복인,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거 아니냐, 합금을. 발사체 같은데 그런 기대를 좀 했었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뭐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북미, 근데 여기다 짓는다는 건 뭐 스페이스X 공급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특수 합금인데, 이게 합금 통단 평균 가격이 6,900만 원, 코발트계가 3,000만 원, 티타늄계가 1,800만 원이니까 세아베스텔과 차원 특수광이 기존 평균 단가가 보다 50배나 비싸대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면 수익성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밑에 자회사들이에요. 지금은 세아베스틸은 특수광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1등 업체고 단조, 그래서 아까 원전 이런 거 태운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특수광 본강도 하는데 이건 자동차 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CASK 사업이 이제 이게 효자가 될 것 같고, 세아베스틸 지주 또 밑에 세아 창원 특수광이 또 있습니다. 100% 자회사고 여기는 스테인리스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미국 텍사스의 건설 중에 합금 회사, 사우디에도 합작사 만들어가지고 무게목 관관이 뭐냐면 이 중간이 비어 있어요. 동그랗게 파이프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올해 상반기 가동합니다. 그리고 세아 항공 방산 소재는 역시 100% 자회사입니다. 세아베스텔 지주. 그래서 미국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 같은 데 들어가는 특수 소재. 보잉의 첫 번째 이제 공급사입니다. 보잉사의 그 알루미늄 구조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뭐 날개나 이런 동체 같은 거 들어가는 특수 소재 있죠. 합금 소재.
이런 걸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뭐 방산주들 어떻게 보면 방산하고도 엮여 있어요. 예. 그 세아 특수광은 이제 세아 홀딩스의 자회사예요. 세아 베스틀 지주랑 상관없고 홀딩스의 이제 약간 자회사고, 세아 특수광 국내 1위 선재, 단면이 굵기가 5mm 정도 되는 강재인데 점유율 40%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들어가고요. 세아 MNS 요게 좀 핵심이에요. 요게 뭐냐면 몰리브덴. 몰리브덴이 히토리오 같은 부분인데 공급이 부족해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수 공장에서 이걸 하는데 몰리브덴 옥사이드 파우더 페로 몰리브덴, 이건 지난번에 우리 한번 보고서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몰리브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몰리브덴은 극소량만 첨가해도 고온에서 굉장히 강도가 올라간대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소재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고속도강, 제트엔진, 예. 이게 제가 잘못 쓴 거 맞나요? 고속도강. 제트엔진, 미사일, 수소, 터빈까지 핵심 합금원료로 쓰이고 전략 금속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열팽창 그 개수가 낮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풍력 타워나 타랑 촉매, 수소 배관 뭐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요. 근데 글로벌 수요의 80%는 스테인리스 이쪽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은 중국, 미국, 페루, 칠레, 멕시코 공급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업황 이게 사이클이 길게 가거든요. 근데 생산이 적어요. 이들 5개고 중국 것도 안 쓰려고 하니까. 몰리브덴 또 60% 이상은 구리광에서 나와요. 구리도 지금 공급 부족이죠. 예. 칠레 노후광산 이런 것과 합쳐서 구리 생산량이 줄고 있죠. 그러면 몰리브덴 생산도 줄겠죠. 증산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구리값이 오르면 몰리브덴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되게 다양하죠. 이게 하나의 기업인데 세아홀딩스 보면 복잡해.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세아베스텔 지주,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원전, 뭐 몰리브덴, 히토류, 막 구리 막 다 연결돼 있는데 결론은 다 괜찮다는 거죠. 예. 주가도 싸고 PBR 0.2. 오늘 좀 올랐어요. 배당도 꽤 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되지만 지주사고 여러 면에서 매력은 있다.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핵심만 추려가지고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영업적자 2,571억 원으로 오늘 근데 주가 폭등했죠. 근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노베이션? 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보면 그 누가 쓰셨더라? 지난번에 한번 여기 전우재 연구원님 맞아요. 6월 17일 날 이분이 이거 2차전지 터닝할 거다 이렇게 써가지고 주가 한번 급등한 적 있죠. 근데 이때는 소수 의견이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이용욱 연구원님도 배터리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 쓴 거예요. 이제는 소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SK이노베이션은 전우재 연구원님이 6월 17일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고, 오늘 한 번 더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배터리가 개선돼요,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현대차 조지아에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니까 여기에 공급하거든요. 조지아 공장 22기가와트 중에 그 현대차량이 17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저거 생산 많이 하면 그 SK온의 조지아 공장도 같이 가동률 올라가요. 가동률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면 배터리 보조금 받죠. 생산하는 만큼. 이건 그대로 유지되죠. 이번에 그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도 저 보조금 주는 건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만큼 받는 거죠. AMPC.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 국내 2차전지 기업들 기대치는 좀 하락하지만 SK온은 반대로 좀 그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 정제마진도 반등하고 있죠. 예. 다만 이제 차입금은 좀 문제다. 순차입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적이 뭐 이렇게 돈을 벌어야죠. 배터리나 이런 거. 아직은 적자니까. 이게 저 축소하기는 좀 당장은 어렵지만 좀 제약은 지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노베이션 주가가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근데 6월 17일부터 그 보고서 나오면서부터 시작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추이는 뚜렷한 상승. 심텍도 상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좋아져요. 올해 하반기부터. 근데 이 회사는 심택이 부진했던 게 HBM과 관련이 없거든요. GDDR6 같은 그러니까 GPU 있죠.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옆에 HBM도 있고 GDDR도 있어요. 근데 HBM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이제 궁합이 잘 맞아서 둘 다 성장했는데 GDDR6나 6는 성능은 좋은데 HBM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AI 이제 학습할 때 GDDR6가 아니라 HBM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냥 갔고 심택은 수혜받을 게 별로 없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살아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AI 반도체가 이제 좀 더 대중화되면서 보급형도 있겠죠. 그래서 GDDR7까지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고 이 분야는 심택이 최고거든요. 네. 그 비메모리 사업도 확장하고 있고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GDDR은 GPU에 사용되는 전용 메모리 반도체고 GPU 옆에 붙어서 있는데 DDR은 그냥 CPU 메인 메모리고 GDDR은 이제 GPU 옆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HBM이 성능이 워낙 좋지만 전력 소모도 많고 좀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적어주셨습니다. 최근에 500억 조달해가지고 채무상환 좀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터닝하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 최근에 좀 주가 올랐지만 내년까지는 좀 좋은 그림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도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SKAX 원래 SK CNC인데 자회사예요. 옛날에 자회사였는데 합병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사업부가 됐고 SKAX 소유의 데이터 센터를 브로드밴드에 매각했고 그 다음에 작년 말 SK 스페셜티 여기가 이제 그 소재 반도체 소재 회사인데 이거를 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순부채 줄었고 그다음에 실트론 실트론에 대한 지분 매각도 진행. 웨이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부채를 좀 줄이고는 있는데 뭐 SK온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연결 부채 많지만 그래도 수주도 많고 하니까 조금씩은 이 부담은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부터 22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올해까지 기본 배당 주고요. 배당 수익률 한 4~5% 나오죠. 거기에 매년 시총의 1% 이상 자사주 매입 정책 발표했고요. 자사주가 너무 많아서 소각해야 되는데 저거 소각하면 또 세금 내야 된대요. 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SK CNC랑 합병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 번에 소각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소각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SK가 정말 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막 11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뭐 끝은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AI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AI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도 있지만 울산에 데이터 센터 만들죠. 아마존하고. 여기서 이제 국가의 지원도 있을 거고 주력으로 하는 게 SK그룹이거든요. 거기에 SKAX가 주력으로 합니다. AX는 SK 사업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축이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I에 맞는 기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원이가 EPS도 지금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안 좋았죠. 근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D램 전환 투자,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제 투자를 거의 안 했죠. 근데 이제 투자를 조금씩 이제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밸류 하방 요인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것 같다. 좀 끝나면서 투자가 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이가 IPS도 일단 이제 바닥 찍고 터닝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삼성전기는 참 이게 그 AI 수혜 좀 받거든요. 근데 비중이 그게 좀 낮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못 줬던 것 같고 IT용 스마트폰에 들어온 MLCC가 이게 수요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참 이게 아쉬웠죠. 근데 뭐 여기가 그렇다고 최악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하고 AI 지금 중국에 전기차 얼마나 잘 나갑니까? 거기에 MLCC 들어가죠. AI 서버에 들어가죠. 그래서 단기 실적은 눈높이를 하회해도 확실히 회사가 체질 개선하고 있고 AI 비중은 늘고 있다.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특히 A사 이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트레니움 여기에 기판이 있어요. 이 기판을 지금 삼성전기가 이제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사의 TPU는 구글이죠. 구글의 TPU 이게 오픈 AI의 챗GPT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그죠? 근데 내년에 삼성전기도 여기 진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글 TPU에 기판을 넣어주는 거죠. 또 애플이죠. 여기는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체 또 반도체 지금 양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에 애플도 반도체 만들잖아요. 기존에 M 시리즈요. 여기에도 지금 요 PC에 들어가는 요 기판을 지금 삼성전기가 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애플 그 기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 그 뭐죠? AI 반도체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애플이 브로드컴과 거기에도 넣지 않겠냐. 그래서 AI 비중은 점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이제 버티브양 엔비디아 AI 서버, 요게 이제 LX 일렉트릭이 그 일론 머스크의 XAI 있죠. AI 기업. 거기에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공시를 했는데 버티브,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요 배전기나 이런 것들, 또 아마존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브하고는 이제 23년부터 접촉을 했는데 이 협상이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다시 접촉을 해서 아마 수주 계약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원래 버티브가 ABB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부 물량을 LX 일렉트릭이 아마 바꾸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티브가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용 전력기기를 LX 일렉트릭에 일부 전환한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미국에 또 투자하는 계획도 있어요. 그 유타주의 MCM 엔지니어링, 텍사스주의 베스트럽에 이거 투자하니까 그 미국 현지 생산 늘리면서 가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기업도 지금 인수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인수는 검토 중이지만 AI 데이터 센터 핵심 밸류 체인이니까 이 점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렉트릭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좀 빠르게 한번 살펴봤고, 벌써 50분 지났네요. 공시는 2개 정도 있어요. S&T 에너지 아시죠? 에어쿨러 이렇게 냉각하는 거. 계약 금액 삼성 E&A 아마 중동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동에 LNG 발전소가 뜨겁잖아요. 열 식혀야 돼요. 냉각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로 식히는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예.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방법은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LNG 발전소에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거 돌리는 겁니다. 냉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어쿨러는 또 LNG 액화시키는데, 온도 낮추는데 사용하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LNG 운반선 내적 수주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15포인트 올랐고, 정말 이게 삼성전자 이거 왜 이럴까요? 좀 너무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팔았고, 기관이 많이 샀고, 개인도 요즘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일단 2차전지 좋았어요. 뭐 이노베이션의 날입니다, 오늘.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2달 전에 저녁에 강의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노베이션 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버티셔라 말씀드렸는데, 방송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갔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활유,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SK M무브 상장 안 하는 것도 호재죠. 그 다음에 LPG 좋았고, 다음 뭐 오늘 SK 가스도 좋았네요. 미용기기, 오늘은 제테마, 메디톡스 좋았고요. 그리고 철강 중소형도 좋았고, 액침 냉각 쪽에서는 아마 이제 이노베이션 여기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카지노도 오늘 좋았고, 롯데관광개발, 화장품 오늘 좋았어요. 인그루드랩이 오늘은 불을 뿜었고, 종합상사도 괜찮았습니다. 여행, 게임 다 고르게 올라갔고, 조선기자재도 좋았고, 지주사도 좋았고, 세아홀딩스가 오늘 많이 올랐고, 다만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 빠졌고, 최근에 올랐던 이제 건설주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 이제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좀 빠졌고, 자율주행차도 오늘 좀 빠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오른 것도 좀 있었고, 좀 빠진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어쨌든 투자에너빌리티, 하이닉스, LG엔솔이 좋았고, 그리고 SK스퀘어,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대단합니다. SK도 좋았고요. 반면 오늘 카카오페이, 이제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은 좀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AI 일부, LGCNS도 좀 빠졌고, 반면 오늘 그 네이버는 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좀 빠진 반면 페트론하고 바이오가 좀 부진한데, 오늘 2차전지랑 화장품, 엔터, 반도체는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일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개별 기업들은 반등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노베이션의 날이었고 LS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화장품 이쪽 좋았고요. 그다음 코스닥도 화장품 좋았고 루닛이 요즘 분위기 좋고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시장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지만 예. 어쨌든 시장 쉽게 꺾일 장은 아니고 조정 나오면 뭐 살려고 하시니까 뭐 어쨌든 뜨거운 장은 뭐 아직 끝나진 않았다. 다만 속도 조절에는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은 어쨌든 못 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들도 오늘 이노베이션 올라간 거 보세요. 언제든지 모멘텀만 있으면 가니까 못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잘 자기 차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저기 방송국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